예산이 없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마련될 기준에 따라 전부 탕감해주거나 최대 80%를 깎아주고 남은 빚은 나눠 갚게 할 예정인데 113만 4천 명이 구제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원래 있던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도 늘리기로 했는데 빚을 안 갚고 버티면 정부가 해결해준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견딜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이 제도를 악용을 해가지고 세금에 좀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탕감을 받는 걸까? 친구의 부탁으로 2천만 원 규모의 사채 보증을 섰던 50대 최모 씨. 친구가 잠적해 3천만 원의 빚을 순식간에 떠안았습니다. 급여가 압류되고 우울증까지 생겨 다니던 중소기업을 그만둬야 했고 신용불량자가 된 뒤에는 고시원을 전전하며 어떻게든 재개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시스템에서 한 1~2% 정도 되어 있는 그분들의 재기를 지원한다. 그래서 다시 경제 활동으로 오셔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는. 채무탕감은 벼랑 끝에 몰린 사람에게 국가가 내미는 마지막 동아줄입니다. 신용불량과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고 노동시장으로 복귀시키겠다는 겁니다. 신용불량자로 찍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사회에서 배제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분들 다시 우리 사회로 돌려보내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통합 의미를 갖고 있는 거라고. 다만 탕감 지원은 한 번에 그쳐야 하고 직업 훈련이 병행되는 등 세심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심사를 거쳐 실제 비탕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최소 2년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고 내수 회복을 목표로 삼은 정부 대책에 대해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춤하다가 지난 정부 후반부터 다시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한 집값이 더 상승하고 물가도 더 오를 수 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뒷짐만 졌으면서 민생 마중물에 저주를 퍼붓고 발목을 잡으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추경안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 등 현금성 지원을 포함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당선 축하금 추경이라며 포퓰리즘 정치의 본격적인 서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보이는 것이고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현금 살포에 투입되면 집값이 오르고 물가가 폭등할 수